20조 알레르기 시장에서 1등 약이 될 수도 있는 잠재력과 2023년 상장 이후 벌써 3번이나 기술 수출을 한 엄청난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. 이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있는 이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오늘은 전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잘 아실 것 같고,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알테오젠, D&D 파마텍처럼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바이오 주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이게 뭐 다른 바이오 주식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잠재력이 적냐,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숨은 진주 중에 하나인 바이오 주식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인벤티지랩과 D&D 파마텍이 예를 들어서 10배거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, GI 이노베이션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알레르기 시장,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알레르기 시장 규모가 한 20조 시장 규모라고 하는데, 제가 알기로 20조보다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듀피젠트라는 약이 매출이 블록버스터급 약인데, 이게 한 20조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는 약이고요. 그리고 밑에 보면 졸레어라는 종목이 아니라 주식은 매출이 한 6조 정도 됩니다. 두 개 합치면은 뭐 26조 정도 매출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요 두 약과 좀 비교 실험을 했는데, 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GI301이 GI 이노베이션에서 임상하고 있는 그 알레르기 약인데, 요게 요 졸레어 대비해서도 한 6배 정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요. 졸레어 유효성이 약이 한 16.7%라면 GI 이노베이션의 GI301은 한 66.7%, 한 6배 정도 된다,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듀피젠트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,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유한양행이랑 2020년 7월에 여기 보시면 2020년 7월에 1조 4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해놨습니다. 현재 GI 이노베이션 시총이 1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술 수출한 그 금액 대비해서도 적은 좀 시가총액 평가를 받고 있고,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일본 제약사인 마루호와 3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있는데, 요것뿐만 아니라 GI 이노베이션은 알레르기 약뿐만 아니라 항암제도 만들고, 면역 항암제도 만들고 있고, 뭐 다양한 바이오 임상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, 그게 다 기술 수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거 보면, 나중에 보면 지금 시총이 1조니까 엄청 뭐 비싼 제약 바이오일 수도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지금 기술 수출한 금액, 그리고 앞으로 기술 수출할 금액에 대비해서는 엄청 작은 시총을 보여주고 있다,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간단하게 졸레어라든지 듀피젠트에 관해서 이렇게 뭐 표로 비교를 했는데, 졸레어는 뭐 이렇게 알레르기성 천식 두드러기, 뭐 급발성 두드러기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듀피젠트는 요게 블록버스터급 20조 매출의 약인데, 이게 아토피, 뭐 천식, 뭐 코폴립이 뭔가 했는데, 좀 알레르기 비염보다 약간 좀 더 악성이 있는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거의 관련해서 이렇게 뭐 사노피에서 만든 약이고, 요 졸레어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에서, 로슈에서 만든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졸레어라는 알레르기 약이 연 매출이 6조랍니다. 근데 GI 이노베이션의 그 약이 GI301이라는 약이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 6조 매출은 따라잡겠죠. 요거는 얘를 죽이고 6조를 일단 확보, 임상이 만약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지만 6조 매출이 가능한 연간입니다. 뭐 연간, 뭐 평생 6조가 아니라. 그렇다면 이거는 요 GI301이 성공만 한다면 엄청 큰 블록버스터급이 될 거고, 거기다가 사노피의 연간 20조 원 매출의 듀피젠트라는 그런 알레르기 약보다도 좀 우월한 모습을 보였다. 요거는 신한증권에서 만드는 건 표인데, 여기 듀피젠트 요거랑 이렇게 한번 비교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듀피젠트랑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한 건 아닌데, 요 졸레어랑 직접적으로 비교했는데,
졸레어랑 그 다음에 듀피젠트랑 서로 비교한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? 그 GI는 졸레어랑 비교했는데 졸레어는 또 자기 경쟁사인 듀피젠트, 경쟁량의 듀피젠트랑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추정이 가능하잖아요. 그러면 GI 301과 듀피젠트가 비교를 하면 요 정도 되겠구나. 그런데 그게 듀피젠트보다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 그 마루오라는 일본 제약사와 3천억 규모의 애로 기술 이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, 마루오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고 뭐 피부 질환 치료제 및 뭐 면역 염증 질환 분야의 전문 제약사다. 특징으로는 일본 내 피부과 시장 점유율 1위. 그러니까 마루오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 내에서는 뭐 피부과 관련해서 매출 1위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제약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뭐 보수적이고 신중한 라이센스 체결로 유명하다. 그래서 GI랑 그 기술 이전 체결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 GI 301 신약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했고요. 뭐 우리는 이 약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일본에서 피부과 관련해서 1등 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에서 GI 이노베이션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믿고 보면 되는 거죠. 뭐 우리보다는 저런 마루라는 제약사 연구진들, 임원진들이 더 잘 알겠죠. 그 사람들을 믿고, 그리고 그 사람들은 3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. 그냥 뭐 아님 말고식으로 3천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겠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거는 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일본 제약사에서 좀 미리 투자를 했었습니다.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일본 제약사에서 원래 알테오젠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거의 상장하기 전에, 오히려 상장하기도 전일 겁니다 아마. 그 일본 제약사에 투자를 했고, 그 사람들도 그냥 투자를 한 게 아니죠. 그 사람도 돈을 엄청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했던 거고, 그 사람들, 그 일본 회사들은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크게 뭐 100배 정도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정도 올랐을 때, 상장 초기 대비 한 10배 정도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매수천 사유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, 요 GI 301 알러지 치료약이 20조 원 매출의 듀피젠트라는 회사 요보다 우위가 있다. 요 20조 원을 다 먹지 못하더라도, 예를 들어 10조만 먹더라도 연간 엄청난 블록버스트, 우리나라 약 중에 뭐 어떻게 보면 매출 규모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약이 될 수도 있고, 그런 약을 개발한 GI 이노베이션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. 거기다가 매출 6조 원 정도인 대조약,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I 301은 요 졸레어라는 매출 6조 원짜리 약과 비교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효과가 3배가 좋았다. 솔직히 요거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뭐 유튜브에서 바이오 종목을 뭐 투자하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, 라고 저는 여기 밑에 읽어보세요. 네, 그렇게 읽어보시는지만 저는 어쨌든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레르기 약 말고도 이렇게 면역 항암제도 상반기 중에 이렇게 기술 이전 협상을 기대를 하고 있다. 요것만 터져도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요것도 임상 이상, 거의 임상 이상 전후라고 하는데, 요 밑에 나오겠지만 요 GI 102, GI 102가 이건데, 요 임상 1상 중인데 임상 이상 뭐 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술 수출도 가능하다,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올라가서 그거 말고도 뭐 이중 융합 단백질 기반 면역 항암 플랫폼, 면역 항암제도 한때 되게 핫했던 그런 기술이고, 앞으로도 유망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ORR이라든지 DCR 이런 거는, DCR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 약을 먹으면 최소한 암이 진행은 안 된다. 최소한 그게 DCR. 뭐 암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암이 줄어드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최소한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게 DCR인데 그게 83%다.
뭐 상당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암이 진행 안 된다는 거는 뭐 죽진 않는다는 얘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니까요. 거기다가 5알날이라는 거는 요거는 정말 암이 완쾌가 되거나 아니면 암이 좀 줄어들었다. 예를 들어서 뭐 20% 이상 줄어들었다, 30% 이상 줄어들었다. 뭐 그런 게 5알날인데 요거 25%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. 그리고 DCR이 83%라는 거. 요거는 암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. 완치되는 거 포함해서요.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아이노베이션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임상 파이프라인은 지금 가장 핫할 것이 요 지아301 알레르기인데 여기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일본이랑 또 뭐 다양한 나라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뭐 핵심 파이프라인은 아니지만 비만도 있습니다. 여기 비만 마지막에 비만 요것도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. 네, 요즘 비만이 엮이면 뭐 D&D 파마텍이나 인벤트질의 펩트론, 특히 펩트론이 대장이죠. 펩트론처럼 더 대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임상 이벤트 가장 핵심은 요거 알레르기약 20조 원 블록버스터급 약보다 효과가 좋았다. 그리고 6조 원 두 번째 2등 약보다도 효과가 3배가 좋았다. 3배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조만 먹어도 엄청난 약이 되는 거죠. 연간 6조입니다. 뭐 평생 6조가 아니라 엄청난 약인 거죠. 네. 뭐 알레르기들 다들 있으시잖아요. 아이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뭐 천식 이런 것도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좀 개인적으로는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도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뭐 약이 싸게 우리나라 약이면 뭐 상대적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만든 약보다는 싸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? 빨리 개발이 잘 돼서 저도 좀 알레르기 비염으로서 좀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차트적으로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좀 상승 추세에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에 요거 지금 요게 좀 며칠 전 차트라서 좀 다른데 여기 요만큼 올라왔습니다. 요 상승 차트 요 이렇게 채널에 좀 중단 부분에 있는데 이것도 뭐 한번 말씀드렸던 커비드 핸들 패턴에 지금 여기 올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임상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엄청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1년, 2년 뒤에, 뭐 3년 뒤에 보면 지금 가격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기 바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뭐 엄청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이 변동이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주가가 한 저기 끝에 올라가 있으면 여기 끝에 올라가 있으면 요때 밑에 변동은 한 요 정도로 보입니다. 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 지금의 이 엄청난 변동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한 요 정도의 변동이 되는 겁니다. 알테오젠 한번 차트 보시면 아니면 페트론 차트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밑에 요 애들이 되게 짜글짜글해 보이지만 만약에 그때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변동일 겁니다. 이런 변동. 그런데 지금이 지아이노베이션도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월봉으로 보시면 저 월봉 요 박스권을 뚫었습니다. 그렇다면 요거 어나더 레벨, 넥스트 레벨로 다음 박스권 이렇게 그리면 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큰 악성 매물이 없는 거죠. 지금 여기서는 손실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만 올라오면 팔고 싶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물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. 진짜 뭐 최고점 여기서 물린 사람 아닙니다. 그래서 매물 부담 없이 좀 임상이 진행이 될수록 이렇게 주가가 다음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.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단기적으로는요.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20조 원 매출 신약에 어떻게 보면 경쟁약이 될 테니까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위험성은 당연하지만 임상의 도중에 실패하거나 뭐 예고 없이 유상증자, 특히 바이오 주식들은 예고 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자금을 좀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유상증자나
그래서 아마 그 제3자 유상증자도 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야 되는데,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네, 최종 판단은 독자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결론은 요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. 딱 하나. 이거 뒤에 선풍기 광고 제가 지우고요. 기존 20조 원 매출의 기선 약품보다 좋은 성능의 신약을 개발 중이다.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. 그런데 뭐 자기네만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한양행도 인정해서 기술 수출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마루호, 일본의 그 피부과 제약사 1등인 마루호에서도 기술,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이죠. 기술 이전을 받은 거죠. 기술 이전을 받았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있고 잠재력도 크다.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여기 지아 이노베이션 관심을 꼭 가져보자. 2023년에 상장을 했는데 기술 수출을 3개나 해놨습니다. 3개나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. 결론은 한번 매수 무조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주식왕 시바견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버에서는 미스터 주식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좀 구독과 좋아요, 그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읽어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. 제가 이전 영상에는 올릭스를 영상을 찍었고 그 전에는 D&D 파마텍, 인벤티지랩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을 좀 차근차근 좀 찍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 좀 바이오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, 뭐 다른 종목도 찍고 있습니다. 뭐 그렇게 하는데 저의 공략 포인트는 전 바이오 쪽이고요. 제 알테오젠도 예전에 엄청 저렴할 때 그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서 좀 많은 돈도 벌었었고요. 진행을 좀 바이오를 주력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